서울의 밤은 언제나 차갑고 무심했다. 이지은에게 그곳은 꿈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싸움터였다. 그녀의 어깨에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산이자 가족의 유일한 희망인 50억 원이라는 무거운 짐이 얹혀 있었다. 그러나 계모 김정현과 이복 동생 김수아는 그 유산을 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다.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지은을 벼랑 끝으로 몰아쓰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이봐 이지은, 네 아버지가 이 상황을 정리하라고 하셨어. 네가 원하든 말든 오늘 이 결혼은 해야 해. 김정현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그녀의 눈은 번뜩였고 그 안에는 돈에 대한 굶주림이 가득했다. 이 남자와 결혼해서 빚을 청산하고 그 50억 원을 우리에게 넘겨. 지은은 몸을 떨었다. 맞선 남은 배가 불룩 튀어나온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금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지은은 그의 역겨운 시선에 몸서리쳤다. 결혼이요? 싫어요. 그 돈을 위해서라면 절 지옥에라도 팔아넘길 건가요? 지은은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게는 다른 삶이 있어요. 그 돈을 어머니의 뜻대로 쓸 거예요. 웃기시네. 너 같은 게 무슨 운명을 바꾸겠다고. 김수아가 비웃으며 지은의 팔을 잡아챘다. 내까짓게 내 남자친구의 발끝도 못 따라와. 이 남자가 너를 데려가겠다고 했잖아. 더러운 손 치워 만지지 마. 지은은 발버둥 쳤지만 그녀의 힘으로는 두 사람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때 멀리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소란스러운 곳에서 무슨 일이지?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한 남자가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리고 있었다. 그의 키는 컸고 슬림한 수트핏은 완벽했다. 얼굴은 조각처럼 날카로웠고 차가운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지은에게 다가왔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다. 당신은 누구시죠? 김정현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여자에게 감히 손을 대는 사람은 나에게 죽고 싶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맞선 남은 코웃음 쳤다. 무슨 깡패라도 되나 이 여자는 오늘 나와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야. 빚 때문에 팔려온 거지. 그 빚 내가 갚지. 그리고 이 여자는 이제부터 내 부인이다. 남자는 지은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말했다. 50억 원 이 금액으로 충분하겠나. 김정현과 김수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50억 원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다. 그들은 맞선 남을 밀어내고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김정현이 재빨리 말을 바꿨다. 남자는 지은을 데리고 자신의 차로 향했다. 지은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를 따라갔다. 차 안에서 남자는 태연하게 운전했다. 당신은 누구시죠? 그리고 왜 절 도와주시는 거죠?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현우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남편이 될 사람이죠. 남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계약 결혼을 할 겁니다. 기간은 3개월. 그 후에는 서로의 삶으로 돌아가는 조건입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세요. 지은은 그 서류를 받았다. 계약서에는 50억 원 지급, 결혼기간 3개월, 이후 관계 해소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이며 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일까? 그녀는 계약서의 내용을 읽고 또 읽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이 결혼은 그녀의 어머니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잠깐만요. 당신 이름이 강현우라고 했죠. 지은은 문득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강성그룹 CEO 이름과 똑같네요. 강현우. 남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대한민국의 강현우가 한둘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저보다 훨씬 잘생겼을 겁니다. 지은은 그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 그녀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저 그 서류에 서명할게요. 하지만 제 조건이 있어요. 3개월 후에는 우리는 남남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저는 제 삶으로 돌아갈게요.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결혼은 오로지 50억 원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좋아. 약속하지. 대신 이 결혼 생활 동안 당신은 나만의 소유물이야. 어떤 남자와도 접촉해서는 안 돼. 남자의 눈빛은 집착적이었다. 지은은 그 눈빛을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펜을 들고 서류에 서명했다. 그 순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이제 강현우라는 남자의 계약 부인이 되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계약 결혼이 그녀를 얼마나 깊은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들어갈지. 그들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조용히 차를 몰았다. 지은은 차창 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유산을 잃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이며 왜 자신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것일까? 그녀는 그 남자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소유욕을 느꼈다. 그녀는 이 결혼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윤우는 지은이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속마음은 차가운 겉모습과 달랐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유산을 지키고 그녀의 삶을 회복시켜줄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녀에게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밝힐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돈과 권력을 보고 다가올까봐 두려웠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원했다. 그는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제 우리의 집으로 갑시다. 윤우가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새로운 집이 평범한 아파트가 아니라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펜트하우스라는 것을. 강현우는 이지은을 태우고 서울의 중심가를 벗어나 한적한 고급 주택가로 향했다. 지은은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가 생각했던 작은 아파트와는 거리가 멀었다. 자동차는 독특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초고층 건물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경외심에 사로잡혀 올려다보았다. 건물은 높이 솟아 있었고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는 유리창들이 빛났다. 이곳은 가난하고 병든 남자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여기는 어디예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집. 현우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지은은 침을 삼켰다. 여기는 작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여기는 호화로운 건물이에요. 현우는 신비롭게 미소 지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유리로 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들은 숨 막힐 듯이 넓고 호화로운 공간으로 들어섰다. 지은은 벽에 걸린 거대한 추상화 반짝이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 그리고 도시의 정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넓은 발코니를 보았다. 당신은 가난하다고, 그리고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지은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현우는 뒤돌아섰고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다. 지은아, 나는 널 속이지 않았어. 나는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나는 정말로 시간이 많지 않아. 나는 이 집에서 3개월밖에 살 수 없어. 진실은 교묘하게 왜곡되었다. 순수한 지은은 현우의 말을 믿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동정심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젊고 잘생긴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하게 느껴졌다. 무슨 병에 걸렸어요? 지은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현우는 그녀에게 의료 기록처를 건넸다. 지은은 그것을 열어 복잡한 의학 용어들을 보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날짜와 심각한 질병의 이름을 보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믿었다. 괜찮아. 걱정할 필요 없어. 현우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쉬는 게 좋겠어. 내일 우리는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할 거야. 그날 밤 이후 지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곧 죽을 남편과 함께 호화로운 집에서 살게 되었다. 현우는 여전히 그녀와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그는 결코 그녀와 한 침대에서 자지 않았지만 항상 그녀를 배려하고 돌보았다. 매일 아침 그는 그녀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매일 밤 그는 그녀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지은은 난생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나 계모로부터도 이런 따뜻함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현우에게 복잡한 감정, 즉 동정심과 사랑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은은 어머니의 빵집을 다시 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현우가 세상을 떠난 후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현우 씨, 어머니의 빵집을 다시 열고 싶어요. 지은은 현우에게 말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현우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독립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존경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현우는 비밀리에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자산으로 빵집을 다시 사서 수리했다.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빵집을 꾸미기 위해 전문가 팀을 고용했다. 그는 또한 빵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호팀을 고용했다. 지은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현우가 단순히 수리비를 지불함으로써 그녀를 돕고 있다고 생각했다. 빵집이 준비되었어. 현우가 말했다. 이제 일하러 가도 돼. 지은은 빵집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진 것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현우에게 감사했고 그녀의 마음은 그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찼다. 서울의 가을은 짙은 감성으로 물들어 있었다. 지은의 빵집 앞에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이 소복이 쌓였다. 엄마의 5분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그곳은 그녀에게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소중한 공간이었고 현우와의 새로운 삶을 위한 발판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분 앞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빵을 구웠다. 갓 구운 빵 냄새가 거리를 가득 채우면 지나가던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빵집으로 들어왔다. 그 작은 공간은 점차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고 지은의 얼굴에도 희망이라는 빛이 드리워졌다. 현우는 멀리서 지은의 빵집을 지켜보곤 했다. 그는 비서 박 팀장을 시켜 그녀의 가게를 드나드는 손님들을 몰래 감시하게 했다. 혹시나 그녀에게 해를 가할 사람이 나타날까봐 불안했던 것이다. 그는 직접 나서서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그녀에게 동정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녀의 마음을 얻어야 했다. 사장님 이지은 씨의 빵집에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박 팀장이 긴급히 보고했다. 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누구지? 자세히 말해. 김수아입니다. 그녀는 지은 씨를 괴롭히고 빵집을 엉망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이 재빨리 제지했습니다. 박 팀장이 말했다. 현우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김수아, 그들에게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군. 그녀가 다시 지은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 그는 김수아와 김정현이 또다시 지은을 해치려 할까봐 불안했다. 그는 지은에게 다가가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때 또 다른 수상한 남자가 빵집에 나타났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 남자, 윤지훈입니다. 박 팀장이 말했다.
이 남자는 지은 씨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유명한 의사입니다. 현우는 윤지훈의 사진을 보았다. 그는 잘생겼고 인상도 좋았다. 현우는 본능적으로 그에게서 적대감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지은을 향한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현우는 지은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윤지훈의 등장으로 인해 그의 감정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윤지훈은 빵집 안으로 들어서며 지은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다. 지은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빵집을 다시 열었다는 소식 듣고 찾아왔어. 지은은 반가움에 눈물을 글썽거렸다. 지훈아, 정말 오랜만이야. 너는 어떻게 지냈어? 나는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 지은은 윤지훈과 함께 빵집에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윤지훈은 그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그녀의 힘든 삶을 위로해 주었다. 지은은 윤지훈의 따뜻함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에게는 남편 현우가 있었다. 비록 계약 결혼이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정직해야 했다. 지훈아, 사실은 나 결혼했어. 지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결혼 누구랑 네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어쩌다 보니 계약 결혼을 했어. 지은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다. 윤지훈은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계약 결혼이라니 그 남자가 너를 이용하는 거야. 그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는 단지 너의 유산을 노리는 것뿐이야. 지은은 윤지훈의 말에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현우를 믿었다. 그러나 윤지훈의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윤지훈은 현우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 남자의 모든 것을 알아낼 거야. 그리고 너를 그 지옥에서 구해줄게. 나는 항상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가 너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게로 와.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윤지훈은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은 윤지훈의 손을 뿌리치고 빵집을 뛰쳐나갔다.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녀는 현우가 그녀를 속였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윤지훈의 말은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울면서 거리를 헤맸다. 그때 현우가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지은아. 괜찮아. 내가 있어. 지은은 현우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에게 윤지훈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었다. 현우 씨, 당신은 정말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건가요?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현우는 그녀를 품에 안고 말했다. 믿어줘, 지은아. 나는 널 속이지 않아. 나는 널 정말 사랑해. 그는 그녀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 마지막 거짓말을 했다. 그는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의심을 지워버리고 싶었다. 그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그녀가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강현우는 이지은의 빵집 건너편에 세워둔 차 안에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윤지훈과 함께 있을 때 즐거워하는 표정을 보며 질투심을 느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그녀를 믿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윤지훈에게 흔들릴까봐 불안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있었다. 그녀의 빵집을 지키고 그녀의 계모와 이복동생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진정한 정체와 진심을 말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무겁고 고통스러웠다. 그때 그의 어머니인 강 여사가 예고 없이 나타났다. 그녀는 강성그룹의 회장이자 현우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현우에게 직접 운전을 하라고 지시했다. 현우는 당황했지만
어머니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었다. 그들은 빵집으로 향했다. 현우야, 너는 왜 이지은 씨를 내게 소개해주지 않는 거니? 강 여사가 차 안에서 물었다. 네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느냐. 넌 항상 내 말을 듣지 않았어. 현우는 조용히 운전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지은의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과거와 현재의 처지를 말하기가 힘들었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그녀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다. 어머니, 그녀는 좋은 사람이에요. 현우가 말했다. 나중에 제가 직접 소개해드릴게요. 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들을 믿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불안했다. 그녀는 아들이 왜 갑자기 결혼을 서둘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편 빵집 안에서는 지은이 윤지훈과 함께 빵을 굽고 있었다. 윤지훈은 그녀에게 빵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지은에게 다정한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지은아,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만약 그 남자가 너를 힘들게 한다면 언제든지 내게 와. 지은은 윤지훈의 말에 감동했지만 그녀는 현우를 배신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현우를 사랑했다. 비록 그가 거짓말을 했지만 그녀는 그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다. 지은아, 나는 현우 씨를 사랑해. 그는 내게 좋은 사람이야.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윤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지은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때 빵집 문이 열리고 강현우와 강 여사가 들어왔다. 지은은 현우를 보고 놀랐다. 그녀는 그가 왜 이곳에 있는지 궁금했다. 현우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우리 어머니야.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셨어. 현우가 말했다. 지은은 긴장했다. 그녀는 강 여사를 보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강 여사가 현우의 어머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강 여사는 지은을 보고 미소 지었다. 지은 씨, 현우에게서 말 많이 들었어요. 제 아들과 결혼해 주셔서 감사해요. 강 여사가 따뜻하게 말했다. 지은은 강 여사의 따뜻함에 감동했다. 그녀는 강 여사가 현우를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강 여사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현우 씨는 저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강 여사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 씨, 제가 아들을 잘 부탁해요. 현우는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아요. 이제 지은 씨가 현우의 상처를 치료해 주셔야 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현우의 눈빛에서 슬픔과 외로움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왜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한편 윤지훈은 현우와 지은의 모습을 보며 질투심에 휩싸였다. 그는 현우가 자신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지은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강현우, 네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은을 속일 수 있을지 보자. 윤지훈은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밝혀낼 거야. 그리고 너를 파멸시킬 거야. 그때 김수아가 빵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빵집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지은, 너는 왜 나를 망신시키는 거야? 김수아가 소리쳤다. 네가 결혼했다고 해서 나에게 잘난 척하는 거야. 지은은 김수아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랐다. 그녀는 김수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막으려 했다. 그러나 김수아는 그녀를 밀치고 빵집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빵들이 바닥에 뒹굴고 잼과 크림이 사방에 튀었다. 지은은 어머니의 빵집이 엉망이 되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현우는 김수아의 행동에 분노했다. 그는 김수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당장 멈춰. 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느냐. 김수아는 현우를 보고 놀랐다. 그녀는 현우가
강성그룹의 CEO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평범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소리쳤다. 네오는 이지은의 남편이잖아. 그녀를 보호해야지. 이지은은 나를 때렸어. 너는 그녀를 벌해야 해. 현우는 김수아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네가 나를 고발할 거면 증거를 가져와. 나는 이지은이 너를 때렸다는 것을 믿지 않아. 그때 강 여사가 김수에게 다가갔다. 이봐요, 이 아가씨. 우리 며느리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죠? 당신은 감히 내 며느리를 모욕하는 건가요? 김수아는 강 여사를 보고 놀랐다. 그녀는 강 여사가 강성그룹의 회장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강 여사의 위험 있는 모습에 압도당했다. 어머니 이지은은 저의 며느리예요. 저의 며느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강 여사가 김수에게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감히 내 며느리에게 손을 댔어요. 당신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김수아는 강 여사의 위협에 겁에 질렸다. 그녀는 지은과 현우를 노려보며 빵집을 뛰쳐나갔다. 지은은 김수아가 떠난 후에도 여전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어머니의 빵집이 엉망이 된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지은아, 울지 마. 현우가 말했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현우는 지은을 안아주었다. 그는 그녀를 달래고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눴다. 지은은 현우의 품에 안겨 안정을 찾았다. 그녀는 현우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현우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김수아와 김정현은 처참하게 무너진 빵집을 뒤로 한 채 분노에 가득 차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지은의 삶을 파괴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계획은 역효과를 낳았다. 그들은 지은의 남편인 강현우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은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 그들은 지은의 남편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지은을 파멸시키고 현우의 부하 권력을 차지하려는 새로운 음모를 꾸몄다. 어머니 이지은은 우리를 망신시켰어요. 이제 우리가 그녀의 남편을 빼앗아 그녀를 파멸시켜야 해요. 김수아가 말했다. 그래, 이지은은 이제 끝이야. 우리는 그녀의 남편을 빼앗고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거야. 김정현이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들은 현우의 신분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현우가 강성그룹의 CEO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은 현우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현우의 어머니인 강 여사를 찾아가 지은을 모함하려 했다. 강 여사님, 이지은은 당신의 아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녀는 당신의 아들의 돈과 권력을 노리는 것뿐이에요. 김정현이 거짓말을 했다. 강 여사는 김정현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의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김정현과 김수아를 내쫓았다. 그러나 그들의 모함은 강 여사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강 여사는 현우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라고 요구했다. 현우야, 너는 왜 이지은에게 내 신분을 숨긴 거니? 왜 그녀에게 거짓말을 한 거니? 강 여사가 물었다. 현우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지은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가 자신의 부하 권력을 보고 다가올까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원했다. 강 여사는 아들의 진심을 이해하고 지은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한편 강성그룹의 연례자선 갈라 디너가 다가왔다. 이것은 강성그룹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다. 김수아와 김정현은 이 기회를 이용해 지은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지은을 파티에 초대하고 그녀를 비웃고 조롱할 계획을 세웠다. 이지은, 오늘 밤 파티에 꼭 와.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줄게.
김수아가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지은은 김수아의 전화를 받고 불안했다. 그녀는 김수아의 속셈을 알았지만 그녀는 강현우의 아내로서 이 파티에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파티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파티날 저녁 지은은 혼자서 파티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단순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녀는 파티장의 화려함에 압도당했다. 그녀는 구석에 서서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그때 김수아와 김정현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지은, 네가 감히 이런 곳에 오다니. 너는 이 파티에 어울리지 않아. 김수아가 비웃으며 말했다. 지은은 김수아의 조롱에 상처받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조롱을 견뎌야 했다. 그때 강현우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완벽한 검은색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신화 속의 신 같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 지은아. 내가 있어. 현우가 말했다. 김수아와 김정현은 현우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현우가 강성그룹의 CEO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모습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있고 강력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들은 현우가 지은의 남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현우는 지은을 데리고 파티장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현우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 이 자리에 저의 아내인 이지은을 소개합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강력하고 단호했다. 파티장은 침묵에 깼다. 모든 사람들은 지은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그녀가 현우의 아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현우는 지은을 향해 미소 지었고 그녀에게 말했다. 지은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속이지 않아. 지은은 현우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현우에게 달려가 그를 안았다. 그때 김수아와 김정현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강현우, 너는 이 여자를 속이고 있어. 그녀는 너의 돈과 권력을 노리는 것뿐이야. 김수아가 소리쳤다. 현우는 김수아의 말에 분노했다. 그는 김수아를 노려보며 말했다. 네가 감히 내 아내를 모욕하는 건가? 너는 내 아내를 모함하고 그녀의 빵집을 파괴하고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했어. 너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현우는 경호원들에게 김수아와 김정현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저항했지만 경호원들의 힘에 제압당했다. 그들은 파티장에서 쫓겨났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놀랐다. 지은은 현우의 품에 안겨 안정을 찾았다. 그녀는 현우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현우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윤지훈이 파티장 안으로 들어와 현우에게 다가왔다. 그는 지은을 향한 그의 집착과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현우에게 싸움을 걸었다. 강현우, 네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은을 속일 수 있을지 보자. 윤지훈이 소리쳤다. 네가 그녀에게 말하지 않은 진실이 있어. 현우는 윤지훈의 말에 불안했다. 그는 윤지훈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윤지훈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윤지훈은 지은에게 다가가 말했다. 지은아, 강현우가 너에게 한 모든 거짓말이 있어. 그는 너에게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했어.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아. 그는 건강해. 그의 의료 기록은 모두 가짜야. 지은은 윤지훈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현우에게 달려가 그의 뺨을 때렸다. 왜 내게 거짓말을 했어? 지은이 소리쳤다. 나는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은 나를 속였어.
지은은 현우의 품에서 벗어나 파티장을 뛰쳐나갔다. 현우는 그녀를 쫓아갔지만 그녀를 잡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분노와 슬픔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를 속였다. 그는 그녀의 신뢰를 배신했다. 그는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그의 마음은 고통스러웠다. 파티장을 뛰쳐나온 이지은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서울의 밤거리를 무작정 달렸다. 그녀의 마음속은 차가운 바람보다 더 시리고 아팠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현우가 그녀에게 말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는 가난한 남자도 아니었고 3개월 시한부도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강성그룹의 CEO였다. 그동안 그녀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진심이 그저 정교하게 짜인 연극의 일부였단 말인가. 그녀의 뒤를 쫓아온 강현우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지은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놓아요. 지은은 소리치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은 거짓말쟁이에요.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속였어요. 왜 그랬어요? 왜 나에게 그런 잔인한 거짓말을 해야 했냐고요. 현우는 그녀의 차가운 시선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지은아, 제발 진정해. 모든 것에 이유가 있었어. 나는 네가 내 돈 때문에 나에게 다가올까봐 두려웠어. 나는 네가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랐어. 그의 말은 지은에게 닿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배신감만이 가득했다. 순수하며 당신은 나를 속였어요. 당신의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어요. 당신은 나에게 동정심을 이용하고 나를 가지고 놀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현우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뒤로하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때 윤지훈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는 차에서 내려 지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감과 함께 지은에 대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지은아, 내가 말했잖아. 그는 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나는 처음부터 그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윤지훈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야 알게 됐니? 그가 너에게 한 모든 거짓말을. 현우는 윤지훈의 이간질에 분노했다. 윤지훈, 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당장 그녀에게서 떨어져. 윤지훈은 현우를 비웃었다. 강현우, 너는 더 이상 지은의 삶에 간섭할 자격이 없어. 너는 그녀의 신뢰를 배신했어. 나는 그녀를 사랑해. 나는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닥쳐, 지은이는 내 아내야. 현우가 소리쳤다. 지은은 두 남자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현우에게 실망했지만 동시에 윤지훈의 집착적인 모습에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는 윤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아, 고마워. 하지만 나는 혼자 있고 싶어. 지은은 그들을 뒤로 하고 혼자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삶은 혼돈 그 자체였다. 그녀는 현우의 거짓말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그의 모든 행동은 그녀에게 고통만을 안겨주었다. 지은은 며칠 동안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친구의 집에서 지내며 현우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 현우는 그녀에게 수많은 메시지와 전화를 보냈지만 그녀는 모두 무시했다. 그는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그는 그녀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현우는 윤지훈의 뒤를 캤다. 그는 윤지훈이 지은을 차지하기 위해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윤지훈을 찾아가 경고했다. 윤지훈, 다시 한번 지은에게 접근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윤지훈은 현우의 경고를 무시했다. 강현우, 너는 지은의 마음을 얻을 수 없어. 너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어. 그녀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현우는 윤지훈과의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은을 되찾기 위해 윤지훈과 싸워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그녀의 용서를 구해야 했다. 이지은은 친구의 집에서 며칠을 보냈지만 마음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현우의 거짓말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현우가 자신에게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알고 싶었다. 그녀는 윤지훈의 말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그녀는 혼자서 걷고 싶었다. 그녀는 거리로 나섰다. 현우는 지은을 잃을까봐 두려웠다. 그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지만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시간을 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가 그를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는 그녀의 어머니의 빵집을 다시 열고 그녀의 삶을 회복시켜줄 계획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그녀의 용서를 구해야 했다. 현우는 지은이 혼자서 거리를 걷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지은아, 제발 내게 기회를 줘.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어. 지은은 현우를 보고 놀랐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팔을 놓지 않았다. 지은아, 제발 나를 믿어줘. 그들은 한적한 카페로 들어섰다. 그들은 마주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은은 현우의 눈에서 슬픔과 외로움을 보았다.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다. 왜 그랬어요?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당신은 가난하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았잖아요. 지은이 물었다.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나는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에게 반했어. 나는 네가 나의 돈과 권력을 보고 내게 다가올까 봐 두려웠어. 나는 네가 나의 진정한 모습을 사랑해 주기를 바랐어.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 지은은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거짓말을 용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윤지훈은 당신이 나를 속였다고 했어요. 당신이 나를 이용했다고 했어요. 그는 내가 당신의 돈을 노린다고 말했어요. 지은이 말했다. 현우는 윤지훈의 말에 분노했다. 윤지훈은 너를 질투하는 거야. 그는 너를 사랑해. 그는 너를 차지하기 위해 나를 모함한 거야. 그는 그녀에게 고백했다. 그는 그녀의 첫사랑인 싱싱이였다. 그는 그녀에게 어릴 적 그녀가 선물했던 별 목걸이를 보여주었다. 지은은 목걸이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현우가 그녀의 첫사랑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당신이 싱싱이라고요? 지은이 물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너를 찾고 있었어. 나는 너를 잊을 수 없었어. 나는 너를 사랑해, 지은아. 나는 너를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아. 지은은 현우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과 불안은 모두 사라졌다. 그녀는 그를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들은 카페를 나와 함께 거리를 걸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약속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김수아와 김정현이 그들을 미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은의 행복을 파괴하고
현우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지은을 납치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현우와 지은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납치할 기회를 엿보았다. 현우는 지은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에게 말했다. 지은아, 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이제 너는 내 곁에 있어야 해. 나는 너를 보호할 거야. 지은은 현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현우를 믿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집에 돌아왔다. 그들은 행복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의 행복을 파괴하려는 어둠의 그림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지은은 강현우의 진심을 확인한 후 모든 불안과 의심을 떨쳐냈다. 그들은 다시 행복한 연인으로 돌아왔고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는 이제 진정한 사랑으로 꽃피웠다. 현우는 지은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지은은 그런 현우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지켜보던 김수아와 김정현 그리고 윤지훈의 질투는 극에 달했다. 그들은 마지막이자 가장 잔인한 복수를 계획했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지은을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집을 비웠다. 그는 지은이 좋아하는 재료들을 사기 위해 직접 장을 보러 갔다. 지은은 혼자 집에 남아 현우를 기다렸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지은은 현우가 돌아온 줄 알고 문을 열었다. 그러나 문 앞에는 김수아와 김정현이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지은, 네가 감히 우리를 무시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해. 김수아가 비아냥거렸다. 네오는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어. 너의 행복은 오늘로 끝이야. 김정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은 그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지은을 납치했다. 지은은 소리치며 발버둥 쳤지만 그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은 그녀의 입을 막고 그녀를 차에 태워 어딘가로 향했다. 현우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 안은 조용했다. 그는 지은을 찾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김수아와 김정현이 지은을 납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비서 박 팀장에게 연락해 지은의 위치를 추적해달라고 지시했다. 사장님, 이지은 씨의 휴대폰 신호가 강남구의 한 폐쇄된 창고에서 잡힙니다. 박 팀장이 보고했다. 현우는 분노에 가득 찼다. 그는 지은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혼자서 창고로 향했다. 그는 무모했지만 그녀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창고 안에는 김수아와 김정현 그리고 윤지훈이 있었다. 그들은 지은을 의자에 묶어놓고 있었다. 윤지훈은 지은을 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지은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너의 행복은 내게 고통이야. 그때 현우가 창고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당장 지은이를 풀어줘. 김수아는 현우를 비웃었다. 강현우, 네가 감히 혼자서 우리를 상대하려고 해. 너는 죽고 싶다는 뜻이구나. 그들은 현우에게 달려들었다. 현우는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지은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러나 윤지훈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강현우, 너는 지은이를 차지할 자격이 없어. 너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어. 너는 그녀에게 상처를 줬어. 현우는 윤지훈의 말에 분노했다. 그는 윤지훈과 격렬하게 싸웠다. 현우는 윤지훈을 제압하고 지은에게 달려갔다. 그는 지은을 묶고 있던 밧줄을 풀었다. 지은은 현우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현우 씨, 무서웠어요. 괜찮아, 지은아. 내가 왔어. 내가 널 지켜줄게. 그때 김정현이 흉기를 들고 현우에게 달려들었다.
현우는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의 공격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는 칼에 찔렸다. 지은은 현우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김정현을 밀치고 현우에게 달려갔다. 현우 씨, 괜찮아요? 안 돼요. 제발, 눈을 뜨세요. 현우는 지은의 품에 안겨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은 흐릿했다. 지은은 현우의 상처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그에게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그가 떠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그를 잃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었다. 이지은의 비명소리가 창고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강현우를 안고 눈물을 쏟아냈다. 김수아와 김정현은 그들의 행동에 경악하며 도망쳤고 윤지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충격과 후회로 멍하니 서 있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현우의 상처를 지혈하며 울부짖었다. 현우 씨, 제발 눈을 뜨세요. 저를 떠나지 마세요. 현우의 의식은 흐릿해졌지만 그는 지은의 눈물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 지었다. 지은아, 내가 널 사랑해.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고 그의 눈은 감겼다. 지은은 현우의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현우를 잃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었다. 그때 현우의 비서박 팀장이 경호원들을 이끌고 창고로 들어왔다. 그들은 현우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즉시 현우를 병원으로 옮겼다. 지은은 현우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현우의 손을 잡고 그의 회복을 기도했다. 현우의 어머니인 강 여사는 아들의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지은이 현우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 씨, 내 아들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이제부터 당신은 제 진짜 딸이에요. 지은은 강 여사의 따뜻함에 감동했다. 그녀는 강 여사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다. 강 여사는 지은의 진심을 이해하고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 씨, 이제부터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현우가 깨어나면 우리는 당신과 현우를 위해 결혼식을 올릴 거예요. 윤지우는 창고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그의 마음은 고통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후회했다. 그는 지은을 사랑했지만 그의 사랑은 질투와 집착으로 변질되었다. 그는 지은의 행복을 파괴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는 자신의 삶을 파괴했다. 그는 병원으로 돌아가 현우와 지은에게 사과했다. 강현우 미안하다. 나는 너에게 질투했다. 나는 너를 미워했다. 하지만 나는 너와 지은의 사랑을 보았다. 나는 너희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희를 방해해서 미안하다. 윤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현우는 윤지훈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는 윤지훈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윤지훈에게 말했다. 윤지훈, 너도 행복해져야 해. 너도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지은은 김수아와 김정현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은의 삶을 파괴하려 했고 현우를 죽이려 했다. 지은은 그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그들은 모든 죄를 자백하고 감옥에 갇혔다. 지은은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현우는 천천히 회복되었다. 그는 지은의 곁에서 잠들고 지은의 손을 잡고 깨어났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료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약속했다. 서울의 가을은 짙은 감성으로 물들어 있었다.
강현우와 이지은의 삶은 이제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다. 현우는 지은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지은은 그런 현우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계약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결혼식에는 현우의 어머니 강 여사와 지은의 친구들만 참석했다. 그들은 모두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축복했다. 강 여사는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아, 이제부터 너는 내 진짜 딸이야. 현우를 잘 부탁한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강 여사의 따뜻함에 감동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말했다. 현우 씨,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가족이에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아요. 현우는 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지은아, 나는 너를 사랑해.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들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료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몇 달 후 지은은 현우에게 말했다. 현우 씨, 저 임신했어요. 현우는 지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은을 안고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정말이야. 내가 아빠가 된다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욱 완벽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아이를 낳고 함께 키우기로 약속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그들은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행복과 사랑을 선사했다.